현대차 모아가야 될 때입니다. 7월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고점이 78만 원이었죠. 5월에 한번 찍어졌고요. 6월에 한번 찍어졌습니다. 7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특이하게요. 2분기 실적이 연간 중에서 최다치입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도 고점을 돌파하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매도 시점을 잡을 때는 선도주가 고점을 돌파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또 조정을 받아주겠죠. 이 가격 차의 진행을 보면서 내 종목에 대한 매도 시점을 잡으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 정답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0%는 소부장을 살 겁니다. 반도체를 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좀 종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차의 7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모아가야 될 때입니다. 7월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주가 최근까지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대략 고점이 78만 원이었죠. 이 78만 원의 고점을 5월에 한번 찍어졌고요. 6월에 한번 찍어졌습니다. 78만 원 고점 찍고 지금은 한 5, 6, 7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앞단에서 5월에 78만 원 고점을 찍고요. 55만 원 저점으로 내려왔고요. 78만 원 고점 찍고요. 다시 최근에 이제 55만 원 저점 찍고 지금 56,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른 부분으로 연상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쌍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단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에서 투탑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투탑의 종목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바닥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 하이닉스는 지난 6월 초에 고점 찍고요. 바닥으로 최근에 30% 조정받고 반등 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의 바닥이죠. 우리가 보통 주가가 반전 포인트 흐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의 바닥을 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으로는 2달 정도 조정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30%, 기간으로는 2달 정도 기간차를 충족하게 되면 그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통 테크니컬하게 주가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월 초에 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기간적으로 아직 2주, 3주밖에 안 됐죠. 하나의 바닥밖에 찍지 않았죠. 그럼 두 번째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 한 달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매매 포착할 저점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월에 고점이었고요. 5월에 저점 찍었고요. 반등 6월에 줬고요. 다시 저점 찍고요. 이 과정이 지금 2달 차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흐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적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앞단에서 로봇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서 로봇주가 움직일 흐름이 진행되어진다.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연동된 흐름으로의 재료가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 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수급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흐름을 보게 되면 움직여줄 타이밍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7월장에서는 현대차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거기에 추가로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7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특이하게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24년도에도 그렇고요. 25년도에도 2분기 실적이 4분기 내에서 가장 좋았고요. 올해도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계절적 요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2분기에 수출이 잘 되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매매가 많아진다는, 이 구매가 많아진다는 내용적 흐름들도 있어요. 여름휴가 앞두고 이제 차량 판매가 많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동차 업종의 특징이 2분기 실적이 연간 중에서 최다치입니다. 그래서 실적 반응도 내용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7월에는 주가가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지금 주가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55만 원 저점 찍고 한 5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왔다 갔다 바닥을 다져가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55만 원 전후 가격이라고 한다라면 저점 구간에서의 가격 차 진행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봇주 관심 갖고 계셨다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께 어떻게 투자 이어가면 좋을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주가요. 종목마다 현재 위치한 주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로봇주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로보티즈랑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해서 많이 투자되어진 종목이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 소형주 내에서는 뭐 예전에 강했던 뉴로메카라든가 현대무벡스라든가 계양전기, 그러니까 기자재 관련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보티즈라든가 큰 주식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한 고점 대비 한 10%, 1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소형주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요. 뭐 40%, 50% 정도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주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1월, 올해 1월에 굉장히 주가
폭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관심도를 많이 가지셨는데 최근 내에서 로봇주의 종목 간의 희비,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큰 주식이 먼저 가야 됩니다. 큰 주식 내에서도 로보티지와 같은 지난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대표주들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대표주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로보티지 같은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나머지 주변에 있던 2등, 3등, 4등 주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로봇주의 흐름은 큰 주식,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어떠한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이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동안 안 갔던 작은 종목의 로봇주들이 따라갑니다. 좀 빠르게 따라가죠. 한번 시차는 있지만 움직일 때는 또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로봇주의 흐름들의 전반의 상황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대표주를 좀 지켜보는 형태로 로봇주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주를 이제 물려 계셨다가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고 수익권으로 들어섰을 때 이제 팔 시점을 고민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팔면 또 이상적일까요? 이 관점이 좀 다른데요. 대표주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 선도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변주들은 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시간차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선주를 딱 놓고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들, 대표주는 현대중공업, 우리 주식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에 고점 돌파했다가 쉬는 과정에서 다시 고점을 재돌파하기 위해서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표주는. 근데 여기서 2등, 3등, 4등, 5등 가게 되면 2등, 3등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좀 괴리가 있지만 아주 큰 주식에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편차가 조금 있지만 그나마 이 종목들은 흐름이 나아질 개선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재나 하단부에 있는 엔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 편차가 고점부에서 굉장히 큰 가격차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로봇주로 딱 치환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로봇 기자재 종목에 물려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뉴로마카라든가 계양전기라든가 현대무엑스 같은 종목이 현재 물려 있다. 굉장히 큰 폭의 지금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주인 로보티지 같은 종목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럼 내 종목도 따라가겠죠. 작은 종목 따라갑니다. 근데 이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가격이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가격차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추세로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고점 언저리 또는 고점 하단부에서 다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매도 시점을 잡을 때는 대표주, 선도주가 고점을 돌파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또 조정을 받아주겠죠. 이 가격차의 진행을 보면서 내 종목에 대한 매도 시점을 잡으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대표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먼저 돌파하고요. 후발주가 뒤따라가지만 꺾일 때는요. 대표주가 살짝만 기침해도 후발주는 바로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후발주가 조정받기 시작하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요 가격 편차로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도 고점을 돌파하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대표주의 흐름을 판단해서 후발주였던 내 종목에 대한 매도 관점으로 또는 약간의 손절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요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매도한 후에 로봇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부장, 로봇, 2차전지,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소부장이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요. 2차전지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앞서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 가지 요인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대표주가 이제 지금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흐름이 개선되는 현상으로의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이면서 지금 상황에서 2차전지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겠지만 저는 고점 돌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을 텐데 2차 전지 탑픽 한 두 가지만 뽑아줄 수 있을까요? 2차전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로봇주는 대표주와 2등, 3등, 4등주의 주가 탄력도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차전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는 시세 흐름에 의해서 긴 구간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짧은 구간 2주, 3주 동안 시세를 집중적으로 받아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줘요. 로봇주는. 2차전지는 업종 자체가 로봇보다는 훨씬 더 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시간차를 좀 더 길게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로의 모습들을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2차전지는 대표주가 삼성 SDI라고 한다면 그 다음 종목들을 보게 되면 소재주가 될 거고요.
소재주 다음에는 뭐 전고체가 될 거고요. 전고체 다음에는 뭐 주변 종목의 흐름들이 되겠죠. 이 종목들이 다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서적의 차이가 있지만 이 차전지는 좀 더 큰 테마에 좀 더 큰 업종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업종의 순환이 매기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시세의 흐름에서, 왜냐하면 지금 개인의 투자 자금이 특별하게 갈 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보다는 큰 자산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 상황에서 흐름들을 2차전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주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로봇주가 왜 로봇 이슈로 움직였냐 하면 개인들이 선호하고 큰 돈이 있는데 들어갈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몇의 종목을 빼고는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로봇이라는 디자인화된 내용으로 주가가 부양을 했던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이 차는 다르죠. 이 차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전지 업종은 로봇하고 약간 다르게 시차를 두고 후발주들이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모습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가져가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로봇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어떤 그 주가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구분하기에는 다 갈 것이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가는 건 SDI고요. 이건 순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소재단의 종목에서는 뭐 포스코피처럼 정도가 뭐 이 정도, 에코프로그룹주도 괜찮고요.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2차전지에 대한 접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봇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방원으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방원 투자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조방원도 그동안 안 움직였던 섹터입니다.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전혀 색깔이 다른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거는 꾸준하게 실적을 내면서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는 가운데 주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우리가 보통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기를 얘기합니다.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기는 수출이 잘 되는 회사들입니다. 데이터가 나오고 숫자가 개선되는 회사들이에요. 반면에 성장주는 회사가 계속 투자를 해서 미래의 어떠한 그 실현 가능성이 회사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과 결합했을 때 대박이 날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입니다. 현재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의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로봇, 2차전지, IT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는 달리 움직입니다. 가치주가 할 때는 성장주가 쉽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할 때는 가치주가 쉽니다. 최근 내에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방원이 갈 때는 성장주들이 주춤합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강했을 때는 조방원이 또 주춤해요. 이 핑퐁 게임에서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하루는 조방원, 하루는 성장주, 이 형태로의 진행도를 가지고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방원이 간다, 성장주가 간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 회복력 차이에서는 조방원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투자 자금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 업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주도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자산이 들어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100만 원 넘는 종목들 많고요. 종목 스펙트럼도 넓습니다. 원전주도 그렇습니다.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 자산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기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성장주는 몇몇 그룹, 원래는 바이오가 제일 크죠. 바이오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는 아직 그 시기상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친 뒤에 움직이는 거고요. 로봇은 좀 작고요. 2차전지는 그보다 좀 더 크고요. 바이오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먼저 움직이는 건 소부장이라는 거 말씀드린 게, 소부장은 종목 그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차별화되어서 여러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캐파가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흐름이고, 조방원은 다른 색깔로의 흐름들로의 진행되기 때문에 성장주나 가치주나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가치주를 투자하겠다, 가치주를 선호한다 라고 하면 가치주 내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지, 가치주, 성장주 왔다 갔다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섹터들은 핑퐁으로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멈춰 있습니다. 요 내용을 잘 판단하시면 오늘 가치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 성장주는 투자 관점으로 좀 시기를 늦춰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장주가 온다. 이게 이제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2, 3일이 될 수도 있고 3, 4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속적인 흐름에서 요 내용으로의 시장 판단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 시점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1억 원이라는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정답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0%는 소부장을 살 겁니다. 반도체를 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50%에서는 20%는 저는 두 개 다 담을 거고요. 가치주에서 조선주를 살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에서는 2차전지를 사는 25%, 20%, 50% 이렇게 해서 소부장,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2차전지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담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합니다.